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화요일 밤 10시 10분 정도 됐고요. 8시 10분.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찍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일 하다가 상추씨를 늦게 찍었더니 취침, 기상이 아니죠. 취침 시간이 점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일찍 찍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좀 일찍 찍고 있습니다. 오늘 뭐 했지? 어제는 뭐 했지? 어제 못 찍었기 때문에 어제 뭘 했는지 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억이 안 나네. 나이를 먹어가지고 하루 전에도 뭘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는 하나 했습니다. 건강하게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하게 먹기라기보다는 몸에 안 좋은 간식 줄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시작을 했고 오늘이 이틀째인데 그래서 어제는 출근해가지고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동네 제가 간 스터디 카페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 안에 마트가 있어요. 그 안에 가가지고 이제 바나나를 샀는데 7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한 송이에. 그래서 4개 정도 먹었더니 한 끼가 대충 해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먹었고 저녁엔 뭐 먹었지? 하루 전인데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요즘에 그리고 가끔이라기보단 꽤 자주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까먹어요. 그리고 멍해져요.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꽤 자주 있었어가지고 혹시 이게 뭐 약간 그런 건가? 좀 그런 치매 같은 그런 증상인 건가?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꽤 자주 있었어가지고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어제 저녁 때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불필요한 거는 먹지 않았고 적당히 괜찮은 걸 먹었었을 거고요. 아마도 기억이 안 나지만 오늘은 이틀 차인데 오늘은 출근을 해가지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고 집에 왔는데 유자씨가 오늘 조금 많이 우울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육아를 하다 보면 또 힘들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집에 위주로 있다 보니까 잠깐 외출을 했는데 유자씨가 낮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기띠를 하고 이제 나갔는데 하윤이가 이제 양말을 안 신고 있었어요. 근데 동네 주변 지인은 아니지 동네 주민께서 아이고 춥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뭐라고 하신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듣고 나니까 괜히 뭔가 약간 눈치가 보여가지고 더 오래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나갔더니 또 눈치 보여서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함이 이제 2배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오늘 또 이유식을 먹였는데 원래는 저희가 소고기를 넣어줬는데 오늘은 이제 닭고기로 바꾼 날이었고 쌀도 원래는 밥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줬는데 오늘은 한번 불려서 해봤대요. 쌀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2가지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소고기에서 닭고기로 바뀌고 밥이 이제 그러니까 밥으로 했다가 그냥 불린 쌀로 이제 하니까 뭔가 하윤이가 조금 입맛에 안 맞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오늘 좀 밥 먹기 싫은 날인 건지 모르겠는데 먹으면서도 계속 좀 보채고
유자 씨가 두 번째 이유식을 먹이고 있을 때쯤에 이제 제가 집에 왔었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이제 바톤 터치 해가지고 계속 먹였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좀 찡찡대더라고요. 평소에 밥 먹을 때는 굉장히 신나 하는데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오늘은 계속 찡찡대고 거의 막 울 것 같이 중간중간에 그럴 때도 있고 근데 또 입을 벌려서 먹기는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밥도 좀 잘 안 먹고 그리고 낮에도 좀 많이 보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자 씨가 뭔가 약간 멘탈이 나가가지고 육아 오늘의 뭔가 육아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뭔가 그랬다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요즘에 또 몸도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애기도 보채고 뭔가 또 좀 나가고 싶은데 저희 집이 이제 아시다시피 좀 언덕이어서 혼자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좀 멘붕이 왔던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우울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유식 먹이고 하윤이 씻기고 한 다음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고 물었는데 뭔가 분명히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방에서 둘이서 또 어디 가지 하면서 막 생각하고 정하고 찾아보고 하기에는 유자 씨가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일단 그냥 차를 끌고 대뜸 나가서 최근에 저희가 과천을 몇 번 갔는데 과천에 가보자. 과천에 카페에 가보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그 하남에 그 보물섬이라는 떡볶이 집이 있는데 거기에 그 떡꼬치를 한번 저희가 먹었는데 지인분이 밀키트를 선물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유자 씨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가보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오프라인 매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식집이. 근데 차 타고 1시간 8분인가 뜨더라고요. 내비에서. 근데 왕복 2시간 거의 반이니까 하윤이한테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하윤이도 자는 시간이랑 겹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일단 포기를 했고 두 번째로 뭘 먹고 싶냐 물어봤더니 대뜸 초코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달달하고 맛있는 디저트가 먹고 싶은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빠르게 과천에 있는 카페들을 몇 군데 뒤지다가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그런 번화한 곳 말고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왠지 또 주차도 잘 될 것 같아서 내비 찍어보니까 한 5분 안 걸리더라고요. 22분이었나 3분이었나 그리고 대뜸 이제 그쪽으로 쐈죠. 거기가 집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는데 이름이 뭐였냐면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잠깐만요. 카페 저희가 그냥 네이버 지도에다가 치고 그냥 갔던 거라서 니드 베이커리. 네, 약간 베이커리 카페인 것 같길래 그리고 네이버 리뷰 같은 데 봐도 사진이 또 이쁘더라고요. 안에 매장도 굉장히 쾌적한 것 같고 그리고 빵도 많이 있고 약간 뭐 브런치 메뉴 같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정도면은 유자 씨 기분을 충분히 좋게 해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역시나 주차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었고요. 근데 가격이 조금 저희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 커피들이 뭐 아메리카노가 거의 얼마였지?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뭐 그러고 웬만한 커피들은 막 8,000원, 9,000원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브런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커피가 8, 9,000원인데 브런치 메뉴가 13,000원이었나? 뭐 그 정도 느낌이었고 빵은 뭐 조금 그거보다 저렴하긴 했는데 저녁 겸 먹으러 간 거여가지고 브런치 메뉴랑 음료 하나씩 먹을까 했는데 뭔가 좀 가격이 애매해서 급하게 또 근처 카페를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사진 봤을 때 내부도 깔끔하고 여기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유자 씨에게 의견을 냈고 유자 씨도 좋을 것 같다 해서
거기로 옮겼죠. 그냥 차 타고 한 1분? 하여튼 되게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던 데는 이제 비필리아 커피라는 곳인데, 여기도 과천에 있는 거고. 이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내비로 찾아서 들어가는데, 빌라 같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차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도 빌라가 보이길래, 여기 뭔가 카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 하고 이제 쭉 들어갔더니, 빌라인데, 그 빌라에서 이제 상가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오피스텔이나 뭐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는 이제 뭐 주거시설도 있고 상가시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높은 빌라가 아니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5, 6층 정도 되는 빌라였는데, 거기 상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2개랑 스콘 2개 해가지고 한 17,000원인가 나왔는데, 안에 분위기도 좋고 점원분도 굉장히 친절하고 사장님도 친절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주차가 4대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주차 공간들이 또 은근히 있어가지고 아마도 그 주차는 크게 문제는 없는 곳인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빌라 건물이랑 이제 주차장을 같이 쓰는데 필로티로 되어 있는 구조여가지고 비가 올 때도 비를 안 맞고 카페 안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가 올 때, 뭔 소리야? 밖에서 뭔가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비가 오는데 기분이 울적해서 애기랑 같이 비 안 맞고 카페를 가고 싶을 때 왠지 자주 갈 것 같고요. 오늘 갔더니 도장 같은 거를 2개 찍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카페 같은 데를, 이런 개인 카페를 여러 번 가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가지고 이런 쿠폰 같은 거를 잘 모으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카페 이런 데는 악착같이 모으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잠깐 나들이로 갔던 카페들은 뭐 앞으로 몇 번 갈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히 모으진 않는데, 저희 집에서 별로 그렇게 멀지 않고 뭔가 느낌이 좋아가지고 왠지 자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쿠폰을 챙겨놓긴 했는데, 그래도 반가웠던 거는 사장님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아내분이 임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5주 되었고 11월 달에 출산 예정일이어서, 저희가 하윤이랑 이제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임신을 한 것도 아마 비슷했을 때고 출산일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하윤이랑 거의 딱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아기여서 뭔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분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임신하기 전에는 아기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아기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마스크를 쓰시고 눈웃음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참 사람 좋은 인상으로 해맑게 웃으시는데, 아무쪼록 순산하시고 행복한 육아 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내분과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잠깐 거기 동네 산책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좀 이제 깨끗하고 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빌라들이더라고요. 1층에 주차 공간들도 대부분 넉넉하게 있었고, 그리고 뭔가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하고 동네가 굉장히 깔끔하고, 물론 거기서 뭔가 이제 막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것들, 이를테면 카페나 슈퍼나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생활하기에 얼마나 편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하고 좋은 동네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였더라? 그 길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에 이제 저희가 내년에 지금 집 계약이 끝나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아직 더 다니고 찾아보긴 할 텐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생각에도 괜찮을 것 같은 곳들이 이제 1기 신도시들 뭐 평촌이나 일산이나 뭐 이런 데들 부천 1기 신도시 맞나? 제가 뭐 부동산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이 대부분 보면 월세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가격대는 대충 맞는데 구축 아파트들이 대부분 주차가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막 세대당 0.5대, 0.3대인 데도 있고 많아봐야 0.7대 이 정도고 1세대당 한 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망설여지긴 하거든요. 주차 예전에 제가 아파트 주차는 아니었고 제가 예전에 살던 빌라가 제 30대 초반 때 살던 빌라가 제가 그때 차가 잠깐 있을 때였는데 주차 공간이 6대인데 차가 7대인가 8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뭐랄까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빡센 거죠. 예를 들면 주말 같은 때 어디를 차를 끌고 나갔다가 이들 밤 늦게 들어온다? 그럼 이제 100% 없거든요. 주차하는 자리가. 그래서 이제 원래 어떻게 했었냐면 근처에 어떤 이제 어떤 아파트를 이제 지으려고 땅이 이렇게 빈 땅이 있었는데 그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주말에는 무료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놓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약에 내가 사는 그 빌라의 주차 자리가 비어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서 차를 끌고 와가지고 주차를 해놓거나 아니면 그래도 꽉 차 있다? 그러면 회사까지 이제 타고 출근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서 그 공영 주차장까지 걸어서 한 5분, 7분? 이게 엄청 먼 거리는 아닌데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사실 좀 굉장히 귀찮은 이제 그런 지역이었고 그리고 회사에 또 끌고 나가면 회사는 이제 지하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6대인가 거기도 많지 않은데 회사 한 4층인가 5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대표님부터 부사장님, 각종 부서 이런 대장들부터 해가지고 차를 많이 끌고 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는 그때 당시가 뭐 대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대리였나? 대리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일반 사원이었거든요. 근데 차를 끌고 가기가 대놓고 누가 뭐라 하진 않죠. 어떤 사원이 갑자기 차를 끌고 와서 개념 먹게 여기다 주차를 했나? 위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차대기 빡세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냥 혼자서 좀 후달려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쭈글쭈글 했었었는데 하여튼 그때 너무 그 빌라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스트레스였어가지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한쪽은 그 이중주차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 데였어요. 거기는 차를 4대인가? 4대인가 될 수 있는 곳이었고 거기는 이중주차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반대편에는 2대를 이렇게 이중주차를 해야 되는 하여튼 그런 데였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중주차에 뒤에다가 주차를 해도 되게 스트레스고 왜냐면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니까 그 앞에 있는 차랑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다가 대놔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이 사람이 언제 나갈지를 모르니까 내가 계속 뭔가 이 신경이 좀 곤두서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세대당 0.3대, 0.5대 이런 아파트들이 주차가 얼마나 빡셀지 사실 감이 잘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인들 이제 집 갔을 때 세대당 한 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어도 주차가 되게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이나 이럴 때는.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곳에서 물론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뭔가 편의시설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겠지만은 뭔가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삶과 뭔가 이런 좀 한적한 곳에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에서 사는 것 편의시설은 부족하지만 주차 공간이 괜찮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삶을 선택을 해야 할지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다음 집은 아파트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참 고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뭔가 조금씩 삶의
질을 이제 삶의 수준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가격이 진짜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웃겼던 거는 오늘 갔던 지역도 너무 동네가 괜찮은 것 같아서 빌라 가격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5천에 120 막 이렇더라고요. 저희 집이 지금 3천에 110인데 그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5천에 120 주고 사는 것보다는 지금 집에서 그냥 3천에 110 주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막 계속 꼬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아직 한참 기간이 남긴 했지만 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 뭔가 이거 결정을 하기가, 어디에다가 더 이 중점을 둬야 될지, 어떤 거에다가 힘을 싣는 게 우리 가족의 전체적인 행복도를 올릴 수 있을지, 이거를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살아보고 뭐 물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한번 살면은 2년 살아야 되니까. 뭐 게임 같으면 세이브 해놓고 어디 이쪽 길로 갔다가 구리면 다른 길로 가고 요게 되는데, 인생은 또 게임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올해 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봐둘 생각인데 잘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집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 3개월 전에 그만둔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저희 가족한테는 충분히 110만 원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유자 씨도 올해 말에는 복귀를 할 테고 저도 출퇴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근데 제가 퇴사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제가 퇴사를 하면서 지금 저희 집은 우리가 110만 원이나 낼 만큼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집이 되어버려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사도 자주 가면은 돈도 많이 들잖아요. 복비도 내야 되고, 이사도 사실 옛날에 혼자 살 때는 포장이사 불러도 얼마 안 했거든요. 옛날에 저 혼자 살 때는 포장이사 부르면 뭐 한 20만 원 안쪽으로 됐거든요. 막 15만 원, 뭐 13만 원, 17만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집은 이제 3룸이니까 아마도 또 옮기면, 예전에는 짐이 가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왜냐면 저희 첫 신혼집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막 냉장고도 있지, 세탁기도 있지, 건조기도 있지, 이것저것 또 막 그런 식기세척기도 있지, 이런 거 다 또 이전 설치 막 이런 거 하고 신청하고 그것도 돈 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이제 생각만 해도 너무 이제 귀찮은 거죠. 물론 이제 돈 주면 다 해주긴 하지만 그거 다 전화해가지고 연락하고. 가족이 이제 되었잖아요. 저랑 유자 씨랑 하윤이랑 이렇게 하고 점점 이제 살림살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혼자 살 때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막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내년에 옮기게 되면 그래도 못해도 한 4, 5년 이상은 좀 꾸준히 있을 곳으로 고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올해 유자 씨가 이제 복직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더 그런 회사 일을 육아를 하면서 감당을 할 수 있을지도 먼저 좀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긴 하는데, 예전에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에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하고 이러는 거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막 눈치를 주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동료 여성 직원들이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면 결국에는 그냥 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전에는 왜 복직을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참 복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하는 거를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기 육아에도 굉장히 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되든지 잘 헤쳐나가야겠죠. 그리고 말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어제는 평촌에 갔다 왔습니다. 평촌에 갔다 왔고, 평촌도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촌을 갔다 왔는데 평촌 그 중앙공원이었나? 거기가 있어서 원래 거기를 좀 산책이나 해볼 겸 해서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거기는 못 갔고, 평촌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거기 좀 둘러보고, 그리고 거기 갔다가 또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부부랑 아기가 이렇게 같이 세 가족이었는데, 아기가 6개월이었나? 그 정도였는데 굉장히 또 반가웠고요. 또 망고 주스를 갑자기 갖고 계시던 걸 2개를 주셔가지고 받아가지고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도 참 동네가 좋은데,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는 대부분 이제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어서 어디를 골라야 할지를 좀 많이 봐두고 잘 돌아다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뭔가 어렵습니다. 이게 또 얼마 정도 해야지, 얼마 정도 되는 집을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조금 더 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근데 내가 그 정도 수준의 소득을 유지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다시 조금 가격을 내리게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너무 쓸데없이 고민이 많은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여행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택시기사랑 친해져가지고 그 택시기사분 집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택시기사가 애가 넷이고, 어머님도 모시고 살고, 아내분은 뱃속에 한 명이 더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열악하다고도 볼 수 있는, 물론 그 나라 사람 치고 그 주변 환경에 비해서 얼마큼의 경제력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제 눈에서는 어쨌든 좀 열악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집 자체가. 근데 거기서 참 4명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고, 1명 이제 더 나올 거니까 5명을 키우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1명씩 더 낳을 때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거 플러스 허리 디스크까지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4명, 5명이나 낳고도 뭔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물론 이제 그분의 과정사를 제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뭔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건가? 그러니까 뭔가 육아와 아이를 키우는 그 관점에서 너무 쓸데없이 걱정이 많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아무튼 뭔가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던 영상이었어요. 4명, 5명 어떻게 키우지? 진짜로. 저로서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긴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그 제국의 아이들이라고 옛날에 그룹이 있었잖아요. 지금 해체를 한 건지 뭔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임시완 씨도 있고 광희 씨도 있고 좀 유명한 분들이 많죠. 그 멤버 중에 이제 한 분이었던 분이 이제 근황 올림픽에 나왔는데, 최근에 뭐였더라? 택배 상하차였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좀 이제 그런 쪽, 몸 쓰는 쪽 일을 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아이돌 출신이라고 하면 뭔가 좀 부유할 것 같고, 가수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해체를 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고, 가수로서는. 그리고 제국의 아이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개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은 다 자기가 가져왔대요. 어떤 이제 아이돌들은 개인 활동을 해도 그거를 똑같이 이제 엠빵을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국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다 개인 활동은 개인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있는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많이 할 테니까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할 텐데, 좀 비인기 멤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리고 또 어머님도 되게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게 생활을 또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택배 일을 하면서 지금 또 아마추어 복싱 무슨 대회에서 막 우승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막 연기 같은 것도 배우고 계시고, 어디 극단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한번 보고 그냥 기억으로 떠드는 거라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황 올림픽 한번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정확한 그 약간 제대로 된 그 영상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보면서 예전에 그 태사자였나? 그 그룹 중에 이제 한 분, 김 뭐였는데 이름이? 근데 그분도 예전에 그 가수 하다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잘 안 풀려가지고, 그분은 쿠팡 했었나? 그분도 뭐 쿠팡 그쪽 배달하는 거 뭐 이런 거 일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뭔가 방송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 보면서도 되게 깨닫는 바가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가능성은 없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아이돌이다. 근데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그런 택배 배달 같은 거 일을 하면서 뭔가 다른 또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가수들은 또 막 계속 가수 활동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모습을 또 보일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이제 내가 쫓던 꿈에서부터 너무 좀 많이 멀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좀 힘들고 슬플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름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유튜브를 구독자분들 덕분에 잘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망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이 식어서 점점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날이 분명히 언젠가 올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은 내가 어떤 일로 이제 밥벌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실제로 닥쳤다라고 하면 너무 참 힘들고 슬프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랑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할 테지만은, 제가 나중에 유튜브 하다 잘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뭔가 하여튼 그분들의 지금 헤쳐나가는 모습이 제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그냥 우리 가족 정도는 내가 먹여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용기가 되는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좀 다른 게 몸이 좀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뭐 택배 상하차나 뭐 쿠팡 배달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하든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육체 노동이 안 들어가면서 내 밥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좀 책도 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유튜브가 꾸준히 잘 돼서 유튜브 쪽으로 잘 풀리면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렇게 하는데 요거 사실 또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제가 이렇게 막 뭔가 체계적으로 뭐를 딱 내가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막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탁탁탁탁 해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살아가는 쪽이어서 어쨌든 좀 다음을 준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확실하게 뭔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밥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유튜브를 또 하면서도 좀 더 마음 편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본업이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는 사실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 탄탄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의 유튜브는 확실히 좀 덜 불안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 할 때 그랬었고, 물론 그 회사는 회사 자체가 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저를 좀 많이 불안하게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아니고 매일 사연 온 거를 또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연 별로 관심 없다 이런 분들 가끔 계시던데,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읽어볼게요. 사연 보내요. 돈을 모으기만 했지 쓰지를 못하겠어요. 라는 제목의 메일이고요. 강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의 초창기 유튜브 채널로 절약하시는 모습을 보다 이제는 상추씨 채널까지 넘어오게 된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자칭 타칭 짠순이 아줌마입니다. 누구한테 제 고민과 답답함을 얘기해봐도 엄마도 친동생도 친구들도 저한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만 할 뿐이라 강 과장님의 상추씨 라디오를 들으며 사연을 보내볼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조심스럽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용돈 받는 걸 쓰지 않고 모으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 작은 동전 지갑에 지폐와 동전들이 늘어나는 걸 보며 뿌듯해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부부싸움을 하실 때면 항상 돈 문제였습니다. 그런 걸 듣고 보며 자라서인지 아니면 제가 첫째 딸이어서 그런 건지 어린 마음에 돈이 중요하구나. 나도 돈 모아서 엄마 줘야지.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제 여동생은 저처럼 살지 않고 평범하게 소비하며 사는 걸 보면 아끼며 사는 건 제 타고난 성격 탓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목에 쓴 대로 저는 돈을 모으기만 했지 쓸 줄을 모르겠어요. 물론 써야 할 때 안 써야 할 때를 가리지 못하고 무조건 아끼기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양가 가족 행사나 집안의 대소사 등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제가 선뜻 돈을 내놓고 사회생활하면서 챙겨야 할 일이 있다면 남부럽지 않게 잘 챙겨요. 계절마다 신랑 옷, 아이 옷 사주고 하고 싶다는 건 다 하게 합니다. 그런 돈은 아깝지 않게 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한테 돈을 못 쓰겠어요. 옷도 동생이나 엄마가 안 입는 옷이 있으면 디자인이 어떻든 사이즈만 맞으면 가져다 입고, 화장품도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며 쓰던 걸 줘도 잘 받았습니다. 결혼해서도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아줌마다 보니 학교 엄마들과 혹은 동네 친한 아줌마들과 모임을 해도 들고 나갈 가방이 없어서 나도 하나쯤은 작더라도 이런데 가지고 다닐 만한 가방은 있어야 하나 싶어 고민은 하지만 여지껏 사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여름엔 에어컨 키지도 않고 TV도 잘 안 봐요. 겨울에 물 넣어서 따뜻해지는 물주머니를 껴안고 있지 보일러는 키지 않아요. 장을 보며 설탕을 하나 사더라도 쿠팡, 지마켓, 위메프 등등 가격 비교는 물론이고 집 앞에 있는 마트는 다 둘러보고 나서야 구매를 합니다. 그래야 마음 편해요. 신랑이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그렇게 돈 못 벌어오지 않지 않냐며 몇 번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다들 짠순이라고 놀리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너가 모은 돈은 누가 쓸 것 같아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가장 싼 메뉴를 고르고 있을 때면 또 제 속옷이 오래되어서 구멍이 나도 몇 번 꿰매어 몇 번 더 입는 저를 보면 돈 쓰고 나면 죄책감까지 드는 저를 볼 때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우울할 때도 있어요. 저도 바뀌고 싶은 마음에 10,000원짜리 하나쯤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자 싶어 마트에 가면 결국 가장 싼 고래밥 700원짜리 사들고 나오는 저를 보며 저도 헛웃음이 납니다. 돈을 아끼고 모아야 나중에 큰돈 들어갈 때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해서 좋고, 양가에서 큰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해드리거나 빌려드릴 수 있어서 좋지만 가끔은 이런 제가 정말 구질구질하게만 살고 있나 싶어서 마음 한켠이 안 좋네요. 어떻게 하면 저에게 소비를 해도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그냥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가랭이가 구멍난 운동복 바지를 꿰매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강 과장님. 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메일 하나로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 같고요. 네. 남편분이 좀 이제 약간 싫어하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포기를 하신 건지 이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별 말씀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냥 가족들과의 큰 불화만 없으면 좀 안 쓰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싼 물건을 사. 근데 그런 내 모습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좀 쓰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 10,000원짜리 무슨 맛있는 빵을 먹고 싶은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꾹 참고 700원짜리 고래밥을 사 먹으면서 빵 10,000원짜리 먹었으면 너무 맛있겠다. 근데 돈 아껴야 되니까 700원짜리 고래밥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너무 슬프거나 힘들다면은 조금 개선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드는 거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100살까지는 살 텐데 앞으로는 네, 남편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돈벌이를 못 하시는 나이가 될 테고 그때 돼서 좀 더 뭔가 돈 때문에 고민 안 하고 하려면은 지금 같은 생활 스타일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뭔가 좀 그런 거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달에 나한테 내가 얼마는 쓰자 라고 개인 용돈 액수를 좀 정하신 다음에 그 돈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저축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개인 통장에 넣어두든가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든가 비트코인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을 아껴서 그게 뭔가 좀 이제 남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용돈을 한 20만 원 정도 쓰는데 그 20만 원씩 쓰기로 정했는데 유자 씨랑 쓰고 남은 돈은 이제 별도 통장에다 이제 모으거든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네. 거기 돈이 쌓여가는 게 보면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그냥 한 20만 원 쓰기로 했는데 한 5만 원만 썼어. 굉장히 조금 쓴 거죠. 근데 별도로 모으지 않고 그냥 그 달에 아껴 쓰면 그냥 그대로 아껴 쓴 거고 끝난다. 그러면은 뭔가 아껴 쓰면서도 뭔가 따로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남은 돈은 이제 모아두니까 나중에 혹시 돈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좀 든든하기도 하고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용돈을 정해가지고 모으세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가방 같은 거 진짜 꼭 사고 싶으실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씩 딱 지르시고 어쨌든 뭔가 절약을 해서 뭔가 남는 게 좀 있다라고 느끼면 뭔가 좀 그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냥 잘하시고 잘못하고 있고 그걸 제가 감히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냥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에어컨을 키지도 않고 하셨는데 에어컨을 안 켜서 너무 더 죽을 것 같고 너무 짜증나는데 참고 있다.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가 그 댁에 가서
에어컨을 켜드릴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잘 해결을 하셔야겠지만 예를 들면 물주머니, 따뜻한 물주머니 껴안고 있는데 보일러 안 켜고 뭔가 끌어안고 있지만 그 물주머니 때문에 너무 내가 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물주머니 덕분에 뭔가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은 뭐 문제된 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발가락까지 다 뭔가 깨져버릴 것 같다. 이런 추위를 견디고 계시는 거는 아니기를. 네. 근데 혹시라도 여름에 에어컨 안 켜는데 남편분이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좀 짜증내고 그러신다면 그거는 좀 켜도 되지 않을까. 네. 만약에 보일러 안 떼서 남편이 너무 춥다고 좀 보일러 좀 떼자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잘 그것까지 써주시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남편분이 너무 더운데 우리도 좀 에어컨 좀 틀고 살자, 보일러 좀 떼고 살자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돈 아껴야지, 응? 무슨 에어컨이야,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본인한테만 안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뭔가 무작정 아끼기만 하는 뭔가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문제될 거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녀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좀 아끼고 모은 돈으로 굉장히 좀 뿌듯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결혼할 때 뭐 집사람한테 보태줬다던가 아니면 뭐 자취를 하면서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 또 돈이 뭔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디 공부를 하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그런 거 해주고 하면 굉장히 좀 뿌듯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써주셨는데, 학교 엄마들과 혹은 동네 친한 아줌마들과 모임을 해도 들고 나갈 가방이 없어서 나도 하나쯤은 뭐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런 가방이 없어가지고 너무 나갈 때마다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 모임이 나가기가 너무 싫고, 이 정도 되면은 하나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사실 참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근데 그냥 없는데 나가도 아무 느낌도 없고 뭐 없을 수도 있지, 뭐 어쩔 거야, 이런 생각이라고 하시면은 뭐 굳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짠순이라고 하시면 유튜브를 좀 해보시거나 블로그 같은 걸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메일로만 봤을 때도 내공이 굉장한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뭔가 옛날에 비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진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일상을 떠드는 영상을 아무 데도 팔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강가장 채널에 있는 영상도 어디 끽해야 올려봐야 그냥 다음 그런데 뭐 UCC 같은 거에나 올리지, 누가 그걸 돈 주고 사주진 않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지만은, 요즘에는 사실 개인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팔잖아요. 목소리도 팔고 경험도 팔고 일상도 팔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 베이스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유튜브를 해보시거나, 블로그 같은 거, 유튜브는 좀 장벽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블로그 같은 거 좀 해보시거나, 이러면은 또 이런 그 일상이나 이런 노하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가계부 유튜브를 하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또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절약을 하면서 가계부를 영상으로 만들면 이걸 과연 누가 볼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컨텐츠로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뭐 절약을 하시다 보면 뭐 기분 좋은 상황도 있을 거고 또 뭔가 웃긴 상황도 있을 거고 좀 이제 안 좋은 상황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두시면 어떨까. 이거는 꼭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일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뭐 사회 초년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40대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거를 짧게라도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그 뭔가 사건이 있거나 뭔가 내 생각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 그거를 좀 기록을 해두시면 좋지 않나. 그게 꾸준히 쌓이고 그 경험을 언젠가는 내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안 오면 그냥 일기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뭔가 좀 힘든 상황일수록 그거를 컨텐츠로 팔 수 있는 날이 팔 수 있는 상황이 생길 확률이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나중에 내가 그런 상황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기억을 통해서 다시 옛날 거를 막 내가 기억으로 다시 재조립하려고 하긴 또 되게 빡세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요즘에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강가장 채널을 통해서 저의 이제 예전의 경험담이나 현재의 일상을 팔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근데 옛날에 정말 재미있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일상이나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그냥 짜증만 나고 하니까 그때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별로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그랬는데 뭔가 그게 같이 있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게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뭔가 일상이나 현재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록을 해두시면 어떨까. 조금씩이라도. 물론 꾸준히 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저도 예전에 사회초년생 때부터 회사 생활 하면서 정말 더럽고 짜증나는 일들,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절약을 하면서도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진짜 이거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컨텐츠로 전달할 만큼의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경험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극소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참 아쉬운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들 보다 보면 본인의 지금 힘든 상황들을 잘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꼭 힘든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랑 뭔가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 어쨌든 컨텐츠를 본인이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블로그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요즘에 뭐 인스타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한번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또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 오늘은 진짜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50분이 디폴트가 돼버렸네 이제는. 한 30분 하면은 할 얘기가 없으려나 싶었는데 오늘도 한번 저의 일상 이야기와 사연을 좀 읽어봤고요. 사연도 뭐 보내주실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뭐 재미삼아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사연 없으면 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제 할 얘기 그냥 하면 되고. 그렇네요. 내일은 이제 수요일일 텐데 내일은 또 어떤 건강식을 먹어야 되나. 빵을 안 먹고 하루를 내가 잘 보낼 수 있을지 그런 게 고민입니다. 저는. 오늘도 좀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이 밝은 영상, 어두운 영상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밝은 영상 나올 때 잠이 깬다 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편집할 때 좀 어두운 영상들 위주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돈 주고 유료 영상을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량 넣는 거라서
좀 어떤 영상을 넣으면 좋을지 저도 고민이긴 한데, 사실 제가 말하는 거랑은 연관이 전혀 없는 영상이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상은 아무 신경을 안 쓰실 줄 알았는데 다들 소리만 듣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 했는데, 또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좀 어두운 영상들 위주로 한번 오늘은 세팅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